우리나라가 미국의 무기를 베끼고 있어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 FP는 28일 현지 시간 기사에서 한국이 대한미사일, 전자전 전 장비, 어뢰,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지스함 부품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모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주력 전차인 K1은 미국의 에이브럼 전차를 기초로 강을 건널 수 있는 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또 K1 전차의 개량형인 K1A1 전차는 120mm 활강포, 업그레이드된 전자 시스템, 최신형 사격 통제 장치를 장착하고 있는데 미국은 사격 통제 장치가 미국의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FP는 전했다. 미국은 또 우리의 대한미사일인 해성 역시 미국의 대한미사일 하푼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해성은 지난 2003년 개발을 완료했는데 현재 미국의 대한미사일인 하푼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무기 산업은 크게 성장했고 시장 점유율도 높아져 국제적인 명성을 쌓고 있다고 FP는 소개했다. 하지만 한국이 외국에 판매한 최신식 무기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미국의 무기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미국은 최대 우방인 한국의 입장을 감안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려왔지만 우려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직 미국 관리는 F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군사기술에 매우 공격적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밀을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가능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당국은 한국이 군사기술을 도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 맥코믹 국방기술보안국 DTSA 국장은 우리가 제공한 기술은 우리가 제공한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며 미국은 양국이 공유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이 자체 방산시장을 키우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한국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한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현 상황이 한국의 차기 전투기 FX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 구매뿐만 아니라 스텔스 기술 자체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 미국이 한국 정부에 엄격한 기술 보완을 요구할 것이란 얘기다. 국제사회의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조만간 무기 수출의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세계 16위 정도다. 시몬 위즈먼 SIPR 연구원은 FP에 한국은 아직 마이너리그 수준이지만 방산시장 개척에 매우 적극적이라며 한국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그들은 수년 내에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2. 대첨단 무기 어디서 보고 베꼈나 양락규의 디펜스 클럽. 북한은 8일 정규군의 창설을 기념하는 건군절을 맞았다. 북한은 이날 군사력을 과시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무기 개발은 자체 개발보다는 역수입한 개조 개발이 많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수입 나라는 대부분 중국이나 러시아다. 북한이 역수입해 만든 무기체계로는 전투기 E-21가 유명하다. 1969년에는 미정찰기까지 격추시켰다. 당시 EC-121은 최고 성능의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갖춘 프로펠러 비행기였다. EC-121은 그해 4월 15일 일본 아츠기 미 해군 항공기지에서 이륙해 블라디보스토크의 소련군 및 북한 정찰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다. 북한은 미 정찰기 눈을 피해 전투기 E-21을 분해 후 야간 열차에 싣고 EC-121위 예상항로와 가까운 어랑 비행장에 옮겨와 조립해 격추를 준비했다. 소련 영공을 벗어난 뒤 북한군의 비행기 2대를 발견한 EC-121은 회피기동 없이 비행을 계속하다 E-21이 발사한 미사일의 동해로 추락했다. 이후 미국은 즉각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한 40척 함정을 동해에 배치.
원산 앞바다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동시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 공격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심포급 잠수함도 있다. 심포급 잠수함은 러시아가 1958년 건조해 1990년까지 운용한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수입해 해체,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건조했다. 심포급 잠수함은 길이 67m, 가 짧아 SLBM 발사관 장착 부분이 선체 앞부분에서 중간인 함교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됐으며 SLBM은 한 발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4년부터 2000T급 신형 잠수함에 SLBM 발사용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기 위한 지상, 해상 시험을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수직 발사관을 일단 잠수함에 장착하는 데는 성공했다. 우리 군보다 10년 이상 앞서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수준에 도달한 셈이다. 우리 해군은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 6척을 전력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북한 해군이 서해 북방 안개선, NLL, 인근에 배치한 초계정 등의 미국산 게틀링 기관총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군은 근접 전투 때 우리 해군에 상당한 인명피해를 줄 목적으로 노후 기관포를 교체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일부 연안 전투함에 탑재한 게틀링 기관총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한 구경 12.7mm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관총은 분당 2000여 발의 사격이 가능하다. 최대 사거리 5에서 6km이며 2km 이내에서는 인명이나 함정 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이다. 1983년부터 생산된 이 기관총은 자동화 체계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발사 전 상대방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기술을 적용한 버전으로 개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항공기도 운용 중이다. 북한의 H-500 헬기다. 북한군은 정찰용으로 활용하는 H-500 헬기의 표면을 우리 군의 정찰헬기인 500MD와 같은 색깔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전시 상황에 아군과 적군을 혼동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80여 대의 H-500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헬기 동체를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색과 유사한 색으로 도색해 전방에 배치했다. 북한은 1980년대 초 독일에서 민용 H-500를 도입해 군용으로 개조한 뒤 운용하고 있다. 민용 H-500은 우리 군의 500MD와 유사한 기종이다. 북한이 지난해 7월 대규모 열병식 때 처음 공개한 H-500은 부품 수급 등을 고려해 비행 횟수를 최대한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퇴역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북한의 H-500은 정찰 목적으로 우리 영토를 침범하더라도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힘들다. H-500은 우리 군의 500MD보다 배기구가 한계가 적고 동체 앞부분이 뾰족하게 튀어나왔다는 점 외에는 차이점이 없다. 특히 북한은 H-500에 휴대용 위성항법 장치, GPS, 전파교란 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 상황에 북한의 H-500 이 교람 전파를 쏘며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전방 지역에서 마주친 우리 군의 500MD는 방향을 잃는 등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500MD는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KT-1과 마찬가지로 상용 GPS를 장착하고 있어 GPS 전파 교란 능력이 부족하다. 북한은 현재 10여 종류의 GPS 교란 장치를 보유 중이며 1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전파 교란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교람 전파 횟수를 해마다 늘려왔다. 전파 범위도 서해안에서만 국한됐던 3년 전과 달리 서울, 경기, 강원 동부 지역까지 확대됐다. 북한은 1980년대에 독일의 무역회사를 통해 밀수입한 미국산 500MD 헬리콥터를 이란에 재판매 시도를 하기도 했다. 외교부가 2016년 공개한 1980년대 외교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5년 10월 사절단을 이란에 파견해 500MD 헬기 판매 협상을 벌였으나 가격 절충에 실패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북한은 1983년부터 2년 동안 독일의 델타 아비아사를 거쳐 미국의 휴즈사가 설계하고 맥도넬 더글라스 MD4가 조립 제작한 500MD 정찰헬기 87대를 불법으로 밀수입했다.
당시 우리 군은 다수의 500MD를 주력 헬기로 운용하고 있었으며 북한이 동일 기종으로 공중 침투를 감행하면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도 역설계의 대표적인 예다. 북한은 1980년대 초반 옛소련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옛소련제 스커드 B를 이집트에서 사들여 부품을 분해한 뒤 다시 거꾸로 맞추는 역설계했다.